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일간 차트에서 추세 전환형 패턴인 머리 어깨형 패턴을 만들며 하락했습니다. 달러는 그동안 든든한 지지대 역할을 해주던 100대에서 반등할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100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또 하락 추세 중에 영망치형 캔들이 나오면서 지난 한 주 거래를 마쳤다는 점은 달러에겐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지지선이 있을 때 정확히 그 가격에서 달러가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게 아니고 그 가격대 부근에서 지지를 받기 마련입니다. 최근 하락세가 강해서 떨어지는 칼날이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듯이 100 부근에서 하락을 멈추지 않고 스폰지에 떨어지는 것처럼 하락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 등 보조지표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극적인 반등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이번 주 달러는 조금 더 하락하며 바닥과 그 바닥의 강도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달러와 미 국채가 안전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최근 상황은 달러의 부담이라는 점은 유념해야겠습니다. 4시간 차트에서 달러는 계속된 하락을 멈추고 바닥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달러 인덱스 선물은 100 이하로 내려갔지만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달러 가격은 여전히 하락하고 있지만 하락하는 속도는 확연히 줄어든 모습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20일 이동 평균선 돌파에 실패하고 볼린저 밴드 하단과 기준선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반등을 위한 동력을 축적하고 있는 것인지 추가 하락 직전 폭풍전 고요함인지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부활절 연휴에 들어갔습니다. 연휴 기간에도 FX 마진 시장과 선물 시장은 열리지만 거래는 한산해집니다. 연휴는 여러 재료가 쌓이면서 연휴 직후 급격한 움직임을 위한 동력을 축적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급격히 변하는 주식 시장에서 사이드 카나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하는 효과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1시간 차트에서 달러는 하락 추세 중에 직각 삼각형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추세 중 형성된 직각 삼각형 패턴은 추세 강화를 의미합니다. 그에 따르면 달러는 추가 하락을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달러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번 부활절 연휴가 어수선한 외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유럽중앙은행 ECB는 지난주 통화정책이사회를 통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ECB는 통화정책이사회를 통해 예금금리를 2.5%에서 2.25%로 기준금리는 2.65%에서 2.4%로 0.25%포인트씩 내렸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현지 시간으로 17일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하면서 이번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메파 인사인 로베르트 홀츠만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는 그동안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그 역시 찬성한 것입니다. 홀츠만 총재는 지난번 회의 때는 금리 인하 결정에 기권한 바 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금리 인하 폭을 놓고 0.5%포인트 인하에 찬성하는 의견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예외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경제 전망을 어둡게 내렸습니다. 국제무역 차질, 금융시장 긴장감,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기업은 투자를 주저하고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경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은 유로존 성장률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라가르드 총재는 정해진 금리 경로는 없다고 강조하며 데이터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월 의장 해임이 시급하다고 언급한 것을 감안한 듯 라가르드 총재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세계 경제는 침체에 빠지고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을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현지 시간으로 17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성장은 둔화되겠지만 세계 경제는 침체에 빠지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관세 갈등이 세계 경제에 여러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며 무역에 의존하는 소규모 선진국과 대부분의 신흥시장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분열로 치닫는 대신 더욱 회복력 있는 세계 경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145%에 이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에도 중국은 보복 관세와 희토류 광물 수출 통제로 대응할 뿐 협상에 나설 기미를 보이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관세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앞으로 3-4주 이내로 못 박으며 중국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8일 미국은 중국과 비공식적으로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주 좋은 대화라면서도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중국이 관세를 더 올리면 추가 보복 조치를 할 것이냐고 질문하자 나는 그들이 더 높이길 원치 않는다. 어느 지점에서는 사람들이 사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라면서 그래서 나는 더 높이기를 원치 않거나 그 수준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간 무역을 아예 차단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협상을 통해 갈등을 완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무역국들을 상대로 관세 협상 타결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상대국들은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일 타깃인 중국은 보복 대응에 나설 뿐 아직까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첫 관세 협상 대상국이 된 일본에서도 조기 타결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형편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상호 관세가 유예된 90일간 미일 양국이 합의점을 찾기는 용이하지 않다고 보도했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도 일본이 다른 나라들보다 협상 테이블에 먼저 앉았지만 조기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EU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수출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EU는 협상에 실패할 경우 수출 제한 외에 추가 관세 부과, 미국 기업에 대한 공공 조달 제한 등의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EU 간 관세 협상은 진전이 더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U는 미국의 의중을 파악할 수 없다며 그들의 요구를 보다 명확히 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3-4주 이내에 협상 타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EU와 합의에 이를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이고 변덕스러운 관세 정책으로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식 시장이 폭락했을 때 안전 자산으로 평가받는 일본 엔화와 스위스 프랑화는 강세를 보였지만 역시 안전 자산 가운데 하나인 미국 국채 가격은 하락했고 미 달러 역시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동안 금융시장이 출렁이면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던 흐름과 달라진 모습입니다. 미국 재무부 관료를 지낸 마크 소벨은 미국이 신뢰받는 파트너이자 동맹국이 되는 것이 미국 달러의 지배력을 지지하는 핵심 기둥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바람에 날아가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19조 달러의 미국 주식과 7조 달러의 미국 국채, 5조 달러의 미국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이 미국 자산을 꾸준히 줄여간다면 달러는 지속적인 하락 압력에 직면하게 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쇼크로 촉발된 미국 자산 엑소더스가 이어지면 거의 한 세기 동안 지속된 달러의 지배력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PGIM 채권의 공동 최고 투자 책임자 그레고리 피터스는 미국 달러는 거의 100년간 전 세계 준비 통화로서 혜택을 누려왔는데 그것을 뒤흔드는 데는 채 100일도 걸리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올 들어
석 달 반 동안 8.2%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작성한 미란 보고서가 최근 공개됐는데 미국이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해 기존의 미국 채권을 갖고 있던 나라들의 채권을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책이 점점 미란 보고서를 닮아가면서 채권 시장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관세 폭탄 다음은 영구채 떠넘기기가 도사리고 있다는 게 시장의 우려인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 채권을 미리 팔아버리는 것이 이익이라는 생각이 시장에 퍼지면서 미국 국채 투매 현상이 일어났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각국은 미국 국채를 던지면서 미국 국채 값은 떨어지고 달러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에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해외 투자자들이 미 국채를 대량 매도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며 시장을 안심시키는 데 나서야 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최근 국채 투매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의혹을 거듭 일축하며 중국이 미 국채 매도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가능성 역시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라는 말 대신 외국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시장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재무부는 시장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대한 도구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시장 일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들은 미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지정학이나 무역에 문제가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는 달러의 위상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강세를 띠고 있는 일본엔 스위스 프랑과 금 가격과는 달리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은 많은 애널리스트들과 투자자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온다는 전언입니다. 하지만 달러는 기축 통화 지위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달러를 대체할 동화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유럽이 일치 단결에 행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중국은 당분간 자본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고 일본과 스위스는 규모가 작으니 달러에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는 하락세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저점보다는 12%,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저점보다는 거의 40% 높은 수준이어서 달러의 추가 하락을 예상하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닉 리스 모넥스 유럽의 거시 경제 리서치 책임자는 관세 불확실성으로 달러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하방에 치우쳐 있다며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달러는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갤라호르는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갤라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